1981년 7월 8일 아침에 커피를 끓이면서 옛날 아버지께 정성껏 끓여드리던 커피 생각이 났다. 그 순간이 아련한 추억으로 밀려오면서 보람과 행복이 밀집돼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한 순간이 이렇게 추억되는 것을 보면 인생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생각하게 된다. 흔히 남에게 과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 모든 것은 허망한 구름이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신뢰, 따뜻한 사랑, 그 관계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인간의 모든 일은 형태야 어떻든 그것이 진실한 사랑을 창조해 나가는 과정에 속해 있지 않는 한, 그것을 최종 목표로 하지 않는 한, 결국 그만큼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며 헛수고를 하는 것이다. 여성에게 굳이 보석과 아름다운 옷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 전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한마디로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소박함과 정숙함 이상으로 여성의 아름다움을 가꾸어주는 것이 없다. 숙렬한 남자로 하여금 신사답게 거동케 하는 여자.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지켜야 할 금기사항이 있다. 옛날 삼강오륜이 만들어진 근본 원리도 이와 같은 정신에 기초했을 것이다. 모든 것이 제때와 장소가 있고 그래야만 제 가치를 발휘한다. 친숙함도 지나친 행동으로 환멸과 경멸을 초래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예의 근본 정신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예가 아니면 말하지도 듣지도 행동하지도 말라고 하였다. 옷을 벗고 돌아다닐 수 없듯 예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오늘날 수많은 이혼, 부모 자식 간의 충돌 등등 이유야 천태만상이겠지만 근본 원리는 이 인간 사이에 지킬 도리를 무시한 데에 있지 않을까. 삼각이 되어야 비로소 모든 물체가 흔들리지 않고 완벽하게 설 수 있듯 인간관계는 충, 효, 예의 바탕 위가 아니면 항상 위태롭다. 충은 진실성으로, 효는 사랑으로, 예는 지킬 규범으로 표시될 수 있다. 특히 예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시작하고 계속하는 문이다.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도 가능한 것이라면, 즉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이라면 굳이 공자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이기에. 1981년 7월 9일 도토리 키재기와 같은 어리석은 싸움. 누가 옳은가? 누가 더 많이 하는가? 누가 더 훌륭한가? 부질없는 곳에 정신을 팔고 있는 동안 적은 쳐들어온다. 비로소 쓸데없는 허욕에 팔려 정신을 못 차리고 그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을 등한시하고 있었다는 어리석음을 때늦게 깨달으면서 뼈아프게 후회하는 인간. 1981년 7월 14일 우리가 세균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를 죽음에까지 이끌 수 있는 병균과 같이 살면서도 그 물을 마시고 그 공기를 마시고도 어떤 사람은 멀쩡하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한다. 면역성이 없거나 허약한 사람에게 병균이나 작은 충격은 치명적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의학의 발달을 찬양하고 그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병은 몸이 치료하고 돈은 의사가 받는다는 농담이 있듯 우리 스스로가 몸 안에서 항체, 면역력을 기르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의학기술도 아무 역할을 못한다. 또한 의학기술이 고작 하는 역할도 우리 몸 안의 이뮨 시스템을 도와주는 일뿐이라는 것이다. 정신세계도 마찬가지이다. 훌륭한 경제이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립이지. 잘 살아보겠다는 의욕이 있을 때에만 도움을 줄 수 있지. 결코 만능은 될 수 없는 것이다. 개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괴로움을 도처에서 만날 수 있다. 병균과 같이 또 그것과 이미 함께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을 절망으로 빠뜨리든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그것을 불행이라고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겨내고 말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일 뿐이다. 돛이 배를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바람이 불기에 돛이 제9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람들은 돛이 배를 움직인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 1981년 7월 16일 참되게, 아름답게 그리고 슬기롭게 살고 싶다는 욕망은 성실한 사람에게 있어 공통으로 느껴지는 희망일 것이다. 그러나 참된 진리와 슬기가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잘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다. 인생은 셀 수 없이 많은 단면을 갖고 있다. 많은 단면을 갖고 있는 다이아몬드가 더 빛나고 아름답듯이
인생도 그래서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바로 인생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하겠구나 하고 느끼는 다음 순간 또 다른 단면의 도전을 받는다. 사람은 자기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꾸준히 움직이게 된다. 물이 경사를 따라 제일 낮은 곳에 도달해야 비로소 머물듯 사람의 마음도 평화를 얻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인생을 겪고 배우고 연구하고 고달픔과 쓴맛, 단맛을 겪고 난 후 그 감상을 얘기하려면 인간이 알고 있는 것은 극히 적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배우고 또 배워도 다 배울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을 느꼈다고 말할 것이다. 1981년 7월 17일, 문단속이 철저하지 않으면 도둑 맞기 쉽고 소중한 물건이 아무데나 어질러져 있으면 도둑의 유혹을 오히려 초래하듯 험한 세상일수록 단속을 잘하지 않으면 마음을 도둑 맞기 쉽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서도 눈앞의 조그만 이익을 위해 다투는 인간들, 결의가 굳고 행실이 단정하지 못하면 유혹의 손길이 쉽게 접근한다. 그 누구도 역사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 어찌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뿐이랴. 자기 자신의 주인조차 아닌 것이다. 주인인 다음에야 어찌 자기가 태어나는 일, 죽는 시간, 죽는 방법조차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자기 마음조차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인가. 또한 자기 자신의 주인이 아닌 이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지혜까지도 자기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면 나라고 표현되는 존재는 어떤 한 인생을 살아주고 있는 셈인가. 1981년 7월 20일, 똑똑하다, 권세 있다, 부자다 하는 말을 듣고 싶어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많으나 진실하다, 예의 바르다, 신용 있다, 신중하고 믿음직하다는 평가를 가장중히 여기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 있어서나 능력, 권력, 재산 모든 것을 앞서 진실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정말로 못 느끼는 것일까? 1981년 7월 21일,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 나중에는 토지가 그를 소유하게 된다는 격언이 있다. 검소한 생활에서는 사람이 물질을 소유할 수 있으나 욕심내는 생활, 게다가 사치에까지 이르면 이미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다. 소유가 적은 생활 속에서만 인생의 참된 뜻을 만끽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